지금 그 어찌됐건 라떼라떼님 계좌 손실률도 거의 뭐 17% 맞죠? 아까 계산을 했을 때 17%뭐 18%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거기에 좀 또 뭐 비중은 그나마 좀 작으셔서 그나마도 근데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비중도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7%를 갖다 뭉겨버리니 이거는 참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일본 쪽을 설명을 드리면서 엔화의 저 초약세 속에서 그러면 일본 엔화의 초약세 우리보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규모가 큰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분이 엄청나겠죠. 엔화가 그 초약세를 띠는데 빠져나가야죠. 응? 빠져나가야죠. 일본이 폭락을 해야죠.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요. 그 이외에는 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지수나 지금의 지수 위치에서의 또 코로나19 때 저점이나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코로나19 때 이 저점 얼마예요? 코로나19 때 65,800원 65,800원 대비해서 코로나19 때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 9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요? 66,000원 잡고 24,000원? 24,000원이면 40%도 안 돼. 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당시 대비해서 실적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실적을. 다른 거 다 떠나서 컨센서스가 반도체의 정점이라 쳐. 반도체의 정점이라고 칩시다.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진다고 칩시다. 아직까지 멀쩡한데 컨센서스가. 근데 앞으로 낮아진다고 쳐보자고요. 2020년도에 4주 9천 7천억 하던 순이익이 어찌됐건 낮아지기 전까지 지금 이게 낮아지면 작년 11월에 전망했던 9조 6천억까지 낮아질까?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분기 실적이 이미 나온 상태고 이미 4조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아무리 2조 8천억 2조 8천억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치가 4조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실적이 개판이 된다고 해도 뭐 3분기부터 뭐 개판된다고 해도 이미 벌써 7조 가까이 나와 있는데 뭐 하반기에 적자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범위가 최소 범위가 어떻게 돼요? 최소 범위가 작년치 9조 6천억 컨센서스가 작년 11월에 하향했던 것처럼 9조 6천억이라고 칩시다. 말도 안 되지만은 벌써 분기 실적이 1분기가 나고 반기 실적이 거의 나온 실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47,000원 대비해서 거의 뭐 100% 정도 증가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가에 반영이 돼야지 주가가 무슨 신저가가 나와. 응?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도하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의 지수가 이들에 의해서 밀린 것도 상당한데 이들이 밀려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다 미끄러지는 거죠. 시가총액 비중의 36%를 차지하는 IT 쪽의 조종이 예? 자 보시자고요. 시가총액의 36%인데 지금 비중이 더 적어졌나 모르겠어요. 35.88로 더 적어졌어. 얘들이 1.5%가 밀리니까 나머지가 다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소설 쓰지 말자고요. 외국인 물량을 뭐 개인 물량을 털기 위해서 흔들어대고 아니 외국인이 한 명이냐고 기관이 한 명이고 개인이 한 명이냐고 외국인들끼리 전화해서 야 토마스야 오늘 한번 다 조져버리자 야 에디슨아 다 때려놓자 그렇게 합니까? 지들끼리 전화해가지고 그럼 불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소설 쓰지 말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 보자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까지 밀릴까? 환율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윤정도 말 들으니까 아닌데 그럼 엔화 부분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인 펀더멘탈이 이렇게 약한가? 왜 약하지? 결론은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얘기 이제 오늘 살짝 나왔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아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초전 박살이 나 있으면 이해를 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럼 냉정하게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다면 이제 진짜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거야? 글로벌 시장하고 어차피 동조가 되지 우리나라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디커플링 상태를 다시 커플링으로 같이 비슷하게 맞춥니다. 다. 맞추는 게 인위적으로 야 에디슨아 일로 와 이렇게가 아니고 윤정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기술적으로 자꾸 무슨 뭐 2,400이 깨졌으니까 2,300 간다 그 논리 말고 하다못해 증권사 시황을 보면요. 제대로 쓴 시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견인됐을 때에 3,300까지 갔을 때에 시중의 자금이 흥분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펀드로 들어온 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3,200 뭐 3,100포인트에 집중돼서 들어왔다. 그 당시에 돈이 뭐 4조, 5조, 6조, 뭐 10조가 들어왔다. 근데 그게 서서히 지금 로스콘 물량으로 출회가 된다. 출회가 돼서 신규 자금이 펀드에 들어오지 않는 한 일단 기계적인 로스콘 물량이 출회가 되면 시장은 한 번 더 어디까지 밀릴 수 있겠다. 그럼 거기서 환매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환매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더 빠지면 사겠지가 아니라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손절은 손절. 하이닉스에 대해서 9만 원 이탈됐어요. 손절? 웃기시네 진짜. 그런 게 어딨어. 9만 원 이탈되면 손절이 어딨어. 그거는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고 매니저들이 9만 원 이탈되면 나 손절해야지 이렇게 지켜보고 매니저가 매매를 합니까? 아니죠. 기계적으로 내가 이번 상품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12만 원에 샀어. 근데 우리가 계약서에 로스컷 범위를 잡아놓은 게 30%에 예를 들면 그러면 36,000원이 밀리면 거기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걸어놓는 거야. 안 그러면 혼나. 안 그러면 소송 걸려요. 그럼 기계적으로 매도해. 근데 환매가 안 나왔어. 그럼 주식 사놓으라고 돈 줬잖아. 그 돈으로. 예를 들어 난 9만 원에 손절을 했어. 환매가 안 나오네. 그래? 돈 갖고 있으면 어떻게 주식 사라고 줬는데. 주식 안 샀는데 얘가 오늘 반등이 나왔고 그냥 미친 듯이 뭐 미친 듯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93,000원 이상으로 쭉쭉쭉 땡겨. 뭐 예를 들면 정부가 갑자기 증시부양책 쓸게. 뭐 그래가지고 갑자기 분위기 좋아하고 쭉쭉쭉 땡겨.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소송 걸려요. 주식 사놓으라고 돈 줬는데 왜 안 사놓냐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로스코드 때리고 그다음 다시 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시황이라는 자체가 무슨 뭐 소설 쓰냐고. 2,400포인트 깨졌으니까 2,300을 열어두십시오. 왜 열어두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조종폭에 진짜 뭐 숨도 쉬기 힘든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그냥 단순하게 실적의 범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실적이 좋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3위입니다. D램 시장에. 얘가 2위고 실적은 얘가 훨씬 좋아요. 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 이상 좋나요? 지난번에 분기 영업이익 설정한 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월등히 작아요.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돌리겠죠. 이때 4조 7천억 순이익을 냈는데 지금 얼마요? 12조 예상 나와. 근데 9조 6천억이라고 칩시다. 그 작년 11월에 말도 안 되는 전망치 나온 것처럼. 그러면 2배. 그럼 6만 6천 원 대비해서 2배, 13만 2천 원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돼 있어도 저평가인 거지.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내려온 가격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다들 손실폭이 하이닉스 10월 이후에 얘한테 계속 집중했으니까
평균 단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위에 있어요. 라떼라떼님 같으신 경우는 11만 2천 원, 손실 범위가 19%. 그러시면은 25% 정도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원금이야. 그래 봐야. 그럼 25% 돌릴 수 있느냐, 그런 흐름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요럴 때 27%씩 한 달에 올라왔어요. 한 달에. 그리고 저런 흐름이 나오면 추세는 완전히 돌립니다. 그럼 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다 필요 없이 실적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지하게 판다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 그것도 중요해. 이왕이면 외국 기관이 사야지. 근데 그거는 중형주급 그런 부분들 얘는 유통 물량 자체 없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외국인 지분이 거의 50%인데 뭘 거기서 더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면 여기서 뭐 얼마나 팔았다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개인들이 많이 사서 빠지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추이에 따라서 움직이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가 2014년 12월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요. 7년 만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정책 안 하면은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4년 12월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왜? 주주환원 정책 하라니까 하는데 배당도 주지만 자사주 매입 주거라고 해놓으면은 그게 인적 분할했을 때, 지주사 전환했을 때 경영 의결권으로 생기니까 홀딩스에. 근데 다른 그룹주 다 인적 분할 해도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딱 들어오고 시민단체 몇몇 군데서 삼성만큼은 인적 분할 안 돼, 불법이야. 특별법 그거 무시해, 안 돼. 결국은 14%까지 매집했던 자사주를 이익 소각을 다 해버려요. 주식수 확 줄어들었죠. 그 당시에 수급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 알기는 아나?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수급은요, 외국인도 팔아, 기관도 팔아, 다 팔아. 기타 법인만 샀어요. 그게 누구야? 자사주. 그럼 자사주가 들어온 종목 다 올라갑니까? 아니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냥 위에다 걸어놓고 파는 거야. 기관도 걸어놓고 팔고, 팔면은 환매 안 나갔으니까 또 밑에서 또 사요. 눌리면. 자사주 매입은 그냥 가격 상관없이 막 위로 때려 사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사요. 근데 방송 나가면 계속 신고가 나올 때 방송 갖고 나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서 올랐대. 야, 그런 거짓말을 아주 대놓고 뻔뻔하게 해요. 방송 출연자들이. 왜? 지들은 한 주도 안 사봤으니까 몰라. 삼성전자가 왜 오르는지를. 그냥 1등 주니까 오른다 생각하고, 아, 삼성전자 좋죠.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러고 있어요. 2016년도에. 그 자료 한번 있는지 봐볼게요. 응? 보셔야지 뭐 그런 것도. 그게 강연의 자료에서 봐야 되나? 응? 그 수급 범위를 인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수급이 꼬여 있다고 그러지, 개인들만 산다고 그러지. 50%가 외국인인데 뭔 개인들만 사? 얼마나 샀다고? 대주주 지분 빼고 기관 지분 빼면 개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다고요? 얼마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것들이 말장난만 한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말장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농담이 아니라. 여기에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그 기준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